경상수지가 지난 2012년 4월 이후, 그러니까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규모는 6억 6천만 달러인데요. 결국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지난 4월치 국제수지를 발표했는데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를 나타냈다고요? 네, 4월 경상수지는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4월 이후 84개월 만으로 무려 7년 만의 적자입니다. 경상수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으로 발생하는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그리고 배당과 이자 등이 포함된 본원 소득 수지와 이자 소득 수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품 수지의 흑자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4월 수출 규모는 48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수입은 1.8% 늘면서 전체 상품 수지는 56억 7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40억 달러나 줄어든 겁니다. 서비스 수지는 14억 3천만 달러를 적자를 냈는데 적자폭은 2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 입국자가 늘었지만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됩니다. 여행 수입은 지난 2014년 11월 5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 가운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받은 임금과 투자소득, 외국인이 국내에서 받은 임금과 투자소득의 차액인 본원소득 수지도 43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시즌과 겹친 결과인데 특히 배당 소득 수지는 49억 9천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적자 규모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4월 경상수지 적자를 배당금 지급이 집중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적자를 일회성으로 보지 말고 기조적 흐름으로 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계절적 요인, 그러니까 연말 결산 법인의 배당 지급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5월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과 다르게 4월 경상수지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수출 부진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최근 당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가 줄줄이 부진한 탓에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언제 회복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1분기 우리 경제가 0.4% 역성장하면서 10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5개월 연속 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형적인 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경제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가 연일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백종규입니다.